반갑습니다. 제가 책 듣는 밤을, 그러니까 책 듣는 저녁 행사 때문에 울산에 온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새 지점에서 3일 밤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요. 한 네 번째쯤 되니까 정말 약간 새해라자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와주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네,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제는 여기 이곳, 그러니까 서남 호수 공원점의 그 테마가 나이듦이라고 해서 나이듦을 주제로 잡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직원서가에서 이제 나이듦을 주제로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다 놨다 했다가 못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나이듦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부정적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는 거는 좋은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지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이듦이 가지고 주는 선물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선물을 챙기지 못한다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를테면 우리의 선배들, 먼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듦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그 나이듦에 대해서 자기의 성찰을 풀어놨는지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일단 네 권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파커 제이 파머라는 작가의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고등교육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해요. 뭐 이를테면 교육자로서, 작가로서, 또 사회운동가로서 굉장히 명망 있는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인생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열렬하게 뛰어오다가 이제 좀 가장자리에 서서 이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상념들이 되게 잘 이제 차분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 제가 골라온 에세이는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28일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생일을 사탄절이라고 부르면서, 제 이름이 박사거든요. 성이 박이고 이름이 사예요. 이 본명입니다. 네. 그래서 사탄절이 박사가 태어난 날이다 해서 사탄절 하면서 매번 약간 성대하게 생일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제 생일 때마다 이게 낭독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초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박사가 태어나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생일 때가 10주년이었어요. 책 듣는 밤 10주년이어서 이제 그 행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한다고 이제 말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6시에 사진관에서, 그리고 7시에 출판사, 한옥 출판사에서, 8시에 탁구장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3시간 동안 7권의 책을 읽는 이제 거의 기염을 토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내가 생일이라고 선물을 받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일이니까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니, 내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덜 늙었구나, 아직. 내가 아직도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해주면 좋아할 것이다,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삶에 내 생일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 덜 늙었다는 얘기구나. 이 파머씨처럼 나이가 들면 그러면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답을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직 덜 늙은 나이에 이
이 에세이를 읽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다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이 노년의 풍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 책은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노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동양 철학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하고 그 결과물을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이 뭐 조선시대라던가 아니면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동양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노년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여기 그 머릿말에 아주 짧은 그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를 읽어드릴게요.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말이 있다. 한 기자 설림상편에 나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제나라 환공은 명제상 관중을 대동하고 지금의 하북성 지역에 위치한 고죽국을 정벌하러 나섰다. 그런데 정벌이 늦어지는 바람에 봄에 출정했다가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돌아오게 되었다. 낯선 곳인데다 눈이 쌓인 탓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관중은 늙은 말은 비록 달리는 힘이 없지만 집으로 찾아가는 능력이 출중하니 늙은 말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늙은 말을 풀어놓고는 그 뒤를 따라가서 마침내 길을 찾았고 덕분에 제나라 군대는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일화가 지금 이 책을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서양 철학도 굉장히 깊은 이제 깊이를 보여주고 있고 뭐 오래전부터 아주 이를테면 자기들의 그 철학적인 이를테면 사고들을 이제 심화시키고 있고요. 동양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이를테면 인류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아주 깊은 어떤 철학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동양 철학은 정말 노년의 지혜를 보여주는데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나 이게 약간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장수하진 않아요. 물론 노자는 2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노자는 이 해탈하고 난 다음에 200년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양 사람들이 더 뭐 장수해서 노년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것도 아닌데 어째서인지 노년의 철학은 동양이 서양이나 인도에 비해서 좀 탁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글을 이 책에서는 두 편을 뽑았습니다. 두 편을 뽑았는데요. 노년의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간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은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이고요. 또 한 편은 젊음을 지나쳐온 늙음의 장탄식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역사 공부는 공부를 하니까 정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이 역사를 읽어보니까 너무 그냥 이야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의 이를테면 모음집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옛날 사람들의 일화를 듣는 게 정말 그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동화를 읽는 것만큼이나 재밌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요즘은 역사책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책인데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무루라는 사람인데요. 무루, 본명은 박서영이고 무루는 일종의 필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림책에 대한 해설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에세이들이 다 좋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 그 그림책을 읽고 나서 본다면 더 좋은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그 책과 책에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늙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뽑아왔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훌륭한 노후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책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이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그 신경과 의사죠. 의사인데 굉장히 의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냈어요. 아내를 모자라고 착각한 남자 뭐 이런 책들을 낸 사람이죠. 굉장히 아주 신기하고 재밌고 또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내서 의학계의 개관 시인이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올리버 섹스가 죽기 전에 썼던 4편의 에세이를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린 에세이는 죽기 2주 전에 쓴 에세이라고 합니다. 다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서 한 편, 나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에세이를 읽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끝나는 이 에세이의 제목은 안식일인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어드렸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읽어드렸던 그 에세이죠. 파머 씨의 에세이의 그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였죠. 그리고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에세이를 읽었는데 바로 여기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생각이 쏠린다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가장 마지막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답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겠죠. 이를테면 옛날에 어떤 소설 중에서 이 지구만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섬세하게 지도를 그리다 보면 결국 지구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삶 전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읽게 됐어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왔던 책들이 여기에도 몇 권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마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이 되시면 여기에서 읽으시거나 혹은 제가 볼 때는 소장해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